네, 오늘 이 시간에는 윤진 블랙퀀트 에쿼티 대표와 함께 주요 기업들의 모멘텀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최근에 이 상황 나쁘지 않았던 유럽, 중국 투자 포인트를 살펴봐야겠네요. 국내 상장한 유럽 대표 지수형 ETF를 지금 유망 종목으로 꼽으셨네요. 네. 일단 최근 지수 자체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초하이 밸류 구간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 미국 내의 자산 운용사들도 공격적으로 미국 내의 어떤 IT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편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호조적인 전망을 내놓는 웨드부시 같은 그런 투자 자문 관련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좀 하이밸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현재 시점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 배분 자체를 미국 증시 중심에 투자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기축통화 외부국으로 좀 많이 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증시 자체가 뭐 당장에 큰 조정을 맞겠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하이밸류된 시장 대비해서 안정성이 좀 상대적으로 좀 좋은 시장 쪽으로 자산을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볼 때 어쨌든 다른 국가들 중에서도 사실 그냥 단순히 신흥국보다는 기축통화 메인국으로 조금 더 많이 자산들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상대국들이 어쨌든 기축통화국 같은 경우에는 유로나 혹은 이제 엔화 자산인 일본 증시 혹은 이제 중국 증시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자산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ETF들로 선정을 해서 좀 모니터링을 드리고자 하고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국내 운용사들도 굉장히 ETF들의 종류를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증시나 혹은 이제 중국 증시, 뭐 일본 증시 쪽으로도 다 전부 다 ETF들이 국내에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좀 얘기 드릴 부분이 이제 타이거, 즉 이제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출시했던 유로스톡스 50에 대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기업 같은 경우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유럽 증시 내부에서도 상위권인 50개 기업 유로스톡스 50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그런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ETF들이 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유럽 증시 ETF를 매수할 경우에는 사실 환율을 두 번 거쳐서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환율을 두 가지를 다 고려하지 않으면은 상대적으로 어느 환율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반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만 원래 투자하려던 어떤 대상 환율이 아닌데 이걸로 인해서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선 그냥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를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현명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환율적으로 이제 환해지되어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환율적인 리스크를 다 제거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유로스톡스 50 같은 경우에는 대상국 이제 ETF들 중심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요 홀딩스를 좀 까서 보면은 ASML 같은 이제 유럽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들로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문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BMW나 그다음에 벤츠 같은 차량 업체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최근 들어서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은 LVMH 같은 명품 기업군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LVMH 같은 경우에는 이전 어떤 명품 섹터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브랜드들을 평합하고 나서 사실 LVMH의 어떤 브랜드 파워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인수합병한 신규 브랜드들을 계속해서 이제 면세점이나 이런 데 꽂아서 공격적으로 매출적인 성장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디올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번 이미지의 손실이 부분적으로 있긴 했습니다만 근데 소비자들이 다시 이건 단기적인 이슈로만 해석하고선 결론적으로 다시 이제 모든 본인들의 자산 모멘텀들이 충분히 축적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소비 경향성은 또 LVMH 같은 명품 쪽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빈익빈 부익부의 시스템으로 흐를수록 이런 기업들은 철저하게 매출적인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AI 중심의 어떤 성장세 이후에 결국에는 다시 또 이익을 잘 내는 기업들로 많이 섹터들이 이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LVMH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즌의 등락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부자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매출적인 리니어함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최근 들어서 유럽 증시 자체가 인덱스 모멘텀이 굉장히 좀 꾸준히 1차원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매출적으로 굉장히 안전이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고려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고평가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산 다각화를 월가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다 생각하고 네. 있고 그래서 유럽이 볼만하다는 논리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온 투자 아이디어가 중국 AI 테크 ETF. 여기는 네.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AI 반도체 칩셋에 대한 수입을 한번 얘기를 했다가 다시 또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H20에 대한 칩셋 생산을 다시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칩셋 수입 부분이 자꾸 이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말 단기적인 이슈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히토류나 이런 부분들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추후에 다운그레이드가 된 버전이 되었던 혹은 연기 이후에 다시 시행을 하던 어쨌든 수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대규모 클러스터 단지를 건설을 해서 중국 기업들 내부에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AI 엔진에 대한 빌드업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매출을 가장 많이 지금 당장 가져갈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클라우드 관련된 섹터가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엔진들은 중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저번에 딥시크 사태 이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도 이미 AWS나 외부 플랫폼들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중국 내부의 클러스터 단지들이 건설되면서 공격적으로 이쪽에 대한 매출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8월 들어서야 이제 주가적인 모멘텀이 상승세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중국의 클라우드 기업들에 대한 공격적인 자산 유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찍고 올라가면서 주가 중시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그래서 사실 중국 내부에서 바이두나 알리바바 그다음에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다 클러스터 단지들에 대한 건설 이후에 클라우드 공급을 진행을 하려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부문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테슬라보다 행보를 조금 더 빨리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이 그동안에는 이제 증시적인 어떤 하이 평가를 받지 못하고 굉장히 좀 눌림이 강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회복세로 천천히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미국 증시가 사실상 고평가된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기 위한 전략 대상군으로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ETF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덱스 즉 삼성자산운용에서 출시한 AI 테크 ETF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포트폴리오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윤진 블랙퀀트 에쿼티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